엔비디아 준비했습니다.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월가 보고서들 뭐 이렇게 막 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했었는데 이렇게 한 보고서를 얘기하는 건 그래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엔비디아를 자주 다뤘기 때문에 또?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주목 2기업으로 다룬 거는 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는데 TD코엔의 매튜 램지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수죠.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7%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600였는데요. 요거를 $700로 높였어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높은 게 $1,100 하나 있죠. 그 $800여서 $1,100로 왕창 올렸는데 한 $700 정도면 한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50%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올 들어서 200%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50%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거다. 이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맞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심 갖지 말아라 라는 게 요 애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떤 기업인가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고 갈게요. 1993년에 설립된 반도체, 특히 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팹릭스 업체죠.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주로 저 TSMC 쪽에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력 제품은 뭐 게임기,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AI 등에 사용되는 이 GPU. 요게 이제 주력 제품인데 AI가 부각되기 전에 게임 산업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망가졌고, 그리고 암호화폐도 그 팬데믹 때 막 뜨거웠다가 확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다가 결국 AI가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해줬는데 최근에 게임 산업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산업도 그동안 진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이쪽도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반등을 하고 있고 AI는 뭐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AI 칩과 관련해서 칩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그 로드맵을 엔비디아가 공개한 걸 보면 먼저 AI 관련 칩으로 A100 이게 뭐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그리고 그 다음에 H100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요 H100 칩이죠. 이게 한 $40,000 정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 H100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요 H100을 업그레이드한 H200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완전 이 구조가 바뀌는, 그러니까 A, H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B100을 내년 중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X100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일 거예요. 그런데 당초 엔비디아는 약 2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칩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1년으로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의 수요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막 이슈가 됐던 건 지난 8월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 공개하고 나서였죠. 그래서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실적을 냈었죠. 매출 뭐 100% 증가했고 조정 EPS 뭐 430% 급증을 했었고 그죠? 그러면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그때 회사 측에서는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과 AI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겁니다. 라고 밝히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그맘때 그때 이제 $500도 막 찍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여기까지였나? 뭐 이런 우려들을 하기도 했는데 자, 매튜 램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성장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아마 뭐 투자자 회의를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내가 시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요 매튜 램지뿐만 아니라 아마 그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들 가서 뭐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자 설명도 듣고. 근데 그러고 나서 낸 결론이 엔비디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괜찮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유비쿼터스의 가속화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뭐 이런 정보통신 환경 이게 이제 점점점 계속 진화하고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성 AI 요 두 가지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다. 그렇죠?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넓은 해자 따라올 수 없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쟁 우위의 자리 그런 강점들 이게 잠재적으로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2030년까지 AI 시장이 연평균 한 37%씩 성장할 것이다라는 요 전망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AI 시장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엔비디아는 훨씬 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 엔비디아는 일단 기술력이 너무 우수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혁신해 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광범위하게 성장 지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광범위한 AI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세 그리고 동종 기업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뭐 지금 17%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TD코인의 분석이었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그래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가더라도 신규 매수에서는 글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돼라는 의견들도 분명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의견들을 제가 조금 모아놓은 건데 하나는 그래 AI는 분명 성장할 거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뭔가 거기로부터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는 분명하지만 그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좀 과해. 그래서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이 이미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 현실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과도하게 만큼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었다. 그래서 실적 공개 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얘기했고 앞으로의 잠재 실적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이후까지도 주가가 다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탄력도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AMD와 인텔 얘들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아. 이 기업들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그 독주 시대가 오래 갈 수는 없어 라는 거. 또 하나 엔비디아 성장성 오케이. 근데 그걸 고려해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PR이 약 110배 정도가 되는데 AI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 한 100배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도 AI에 있어서는 뭐 뒤지기 좀 뒤처졌다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4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 애플이 30배, 알파벳이 29배. 그래서 AI를 계속 이 산업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이 기업들과 비교해도 엔비디아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거를 반도체 기업, 뭐 AMD와 인텔과 비교를 하더라도 AMD 56배, 인텔 84배인데 그것과 고려를 비교를 해도 좀 너무 높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확인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작년에 많이 좀 빠졌지만 올 들어서 220% 올랐고 8월에 한 $500 터치한 다음에 지금은 약간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하지만 월가 애널들은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52명 중에 49명이 매수 의견 네,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 94%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이고 추가 상승 여력 이걸 보더라도 평균 목표 주가가 661달러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애널들은 한 41% 주가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데 목표가의 최하단 이게 535달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약간 나쁜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간 보수적으로 봤던 애널들마저도 다 반성문 쓰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신규 매수 시점을 저울질을 할 필요는 있는 게 앞서 이제 봤던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정점 찍고 나서 오히려 이게 막 뜨거웠던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지금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도 하여튼 저희가 가져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가 내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시점일까에 대한 사실 그 고민을 우리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죠?